안녕하세요. 코인서치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시장을 계속 꿀렁이게 하는 가운데 오늘은 어떤 것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또 비트코인은 향후 어떻게 될 것일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전쟁 2라운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동시에 관세 인상 타깃으로 삼은 캐나다, 멕시코와의 대화를 거쳐 본격 시행을 한 달 유예하면서도 중국과의 대화는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죠. 중국 역시 지난 6일 상무부 브리핑에서 주동적으로 무역 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고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향이 있다고만 했을 뿐 현재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기업 경영자 마인드로 움직이는 트럼프 대통령은요, 단기간에 관세 문제 합의를 바라고 있지만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세부 의제를 먼저 정리하지 않고 고위급 통화를 진행하는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이 협상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하게 밝혀왔고요. 무역 전쟁이 장기화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언제 어떤 형태로든 합의점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 저희가 모르죠. 하지만 충분히 이 미중 간 무역전쟁이 긍정적으로 좀 타개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해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타개가 될 것이고 이는 또 긍정적으로 시장에 작용할 것입니다. 2월에는 굉장히 발표되는 것들도 많죠. 밑으로 내려가서 긴장감이 팽배하게 자리 잡은 분위기 속에서 투자자들은 12일 CPI라는 대형 재료를 마주치게 됩니다. 자, 미국에서 발표하는 것들 중 가장 시장에 유동성을 끼치는 게 두 가지 있죠. 바로 CPI, 그 다음에 FOMC. 자, 이 두 가지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CPI 외에도 이번 주는 챙겨봐야 할 일정들이 많습니다. 첫날에는 큰 경제 지표가 없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가 나올 수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상호관세에 대해서 회의 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상호관세가 뭐냐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서 수출국이 미국산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잖아요? 가장 부자 나라인데, 부자 나라니까 좀 상대적으로 못 사는 나라들에 대해서 손해보는 장사를 좀 많이 해줬었어요. 여러모로. 하지만 이제는 상호 관세를 통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봐주는 거 없다라는 기조의 정책을 세우기로 결심한 모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으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급락을 거치기도 했죠. 자, 이번 주는 좀 다이나믹한 그런 주가 될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그 다음 날인 11일에는 연준의 의장 제롬 파월 증언도 예정돼 있죠. 미국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파월의 한마디 한마디에 미국 국채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는 주식시장이나 우리의 비트코인 시장에도 좀 중대한 영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봐야겠습니다. 트럼프는 뼛속까지 사업가로서 경제적으로 미국이 손해보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 내용은 당선이 되기 전 내용인데요. 이미 대통령 당선이 되기 전부터도 또 당선 후 취임 후에 큰 그림은 이미 다 그려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관세 전쟁을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오롯이 미국만을 위해, 정말 미국만을 위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우리는 대부분 살아가면서 빚을 집니다. 개인들은 투자를 하거나 집을 사기 위해서 빚을 지고요. 기업들은 플랫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또 아니면 회사를 넓히고 싶다면 새로운 부지, 부동산을 사기 위해 여러 가지 이유로 빚을 지게 되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빚이 굉장히 많은데요. 왜냐면 한 나라를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빚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 빚을 미국도 피해가지는 못합니다. 부채가 어마어마한데요. 35조 이상의 부채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부채를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례가 없던 전략으로 비트코인을 통해서 갚으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뉴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미국 국가 부채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4경이 넘는 미국 부채의 일부를 비트코인을 건네는 방식으로 부채 일부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미국이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혁신하지 않으면 다른 국가들이 산업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었고요. 자, 가상화폐 전문 매체죠. 코인텔레그래프에서도 비트코인이 다가올 경제 암흑기에서 미국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미국 정부가 기존 부채를 상환하고자 더 많은 지폐를 찍어내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반면에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 중이다라며 부연 설명까지 했습니다. 자, 현재 중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단기적으로 살짝 조정이 이제 오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지금의 하락의 이유는 저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자, 거시적으로 바라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이 트럼프의 움직임입니다. 트럼프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일가의 비트코인 펀드를 운영하고 있죠.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꾸준하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을 매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사고 있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하락이 왔을 때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물려 있기도 할 거예요. 하나 분명한 건 지금 계속해서 살 거란 말이죠. 재임 기간 4년 동안에. 얘네는 한두 달 보고 지금 이 펀드를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4년이라는 재임 기간 동안에는 살 겁니다. 계속 사야 되는데 비싼 가격에 사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절대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을 비싼 가격에 사기 싫어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싼 가격에 사고 싶어 하겠죠. 자,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트럼프라는 인물은 완전 뼛속까지 기업가인 사람입니다. 관세 전쟁이니 뭐니 대외적으로 코인 가격을 좀 하락시켜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좀 싼 가격에 매입을 하고 싶을 테고 일정 기간 또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이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 다시금 가격 상승의 원동력이 될 만한 정책들과 기사들을 내놓을 겁니다. 자, 트럼프 이외에도 두 번째로는 다른 나라들의 정책, 그 다음에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제가 설명을 또 드릴 건데 이런 트럼프와 다른 나라의 움직임들을 통해 비트코인은 중장기적으로 또다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 나라들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비트코인 ETF 출시를 염두에 두고 가상자산 규제 정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비트코인 상장 지수펀드 ETF를 출시에 염두에 두고 증권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제를 하는 제도 정비에 나선다. 자국 내 투자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해서 가상자산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여러 나라들이 난리죠. 일본도 원래 비트코인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면서 좀 투자자들이 내려갔다가 다시금 좀 올라오면서 정부가 증권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제를 하는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홍콩도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 이민 자산 인정했습니다. 홍콩 정부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투자 이민 신청의 자산 증빙 수단으로 인정을 했다. 이는 홍콩이 디지털 자산을 금융 시스템에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다. 홍콩의 투자 이민 프로그램은 최소 3천만 홍콩 달러의 자산을 증빙하고 해당 금액을 6개월 내 홍콩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을 요구한다. 특히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은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거나 바이낸스 등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에 예치를 해야 한다. 기존의 투자 이민 정책에서는 주로 주식, 채권 등의 전통적인 금융자산을 기반으로 심사가 되었었는데요. 최근에 암호화폐 자산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면서 암호화폐를 직접 투자나 암호화폐 상장 지수펀드 비트코인 ETF죠. 투자도 포함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이라든지 홍콩,
정말 개방적이고 모색을 하고 있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잘 사는 나라가 아닌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도 SNS에다가 국가 코인 발행한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정말 전 세계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죠. 자, 이제 우리나라도 입법적으로 준비를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서 직접이요. 업계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모두 발언해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규율체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밝혔고요. 이용자 보호 공백 방지를 위한 추가 자율규제 마련, 그 다음에 시장 참여자 확대를 위한 법인 실명계좌 발급 허용,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2단계 법안 마련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기점으로 가상자산 산업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 이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가 되고요. 법인 계좌가 허용할 경우에 신규 거래소에 시장 진입이 용이해지는 것은 물론 국내 기업이랑 기관들이 합법적으로 가상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어서 시장 확대 효과가 아주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합법적으로 기관이랑 기업들이 비트코인 ETF라든지 이런 게 허용이 되고 법안으로 규제가 이제 만들어지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전 세계에 어느 나라도 이렇듯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미국 경제를 부흥시키려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는 4년 동안은 아주 여러 나라들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여러 정책을 내놓을 것이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가격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머스크 형도 최근에 한 건 하셨죠. 일론 머스크의 정부율성 부서 도지가 출범 몇 주 만에 약 48조 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크립토 뉴스랜드가 보도했다. 블록체인 기반 국고 시스템으로 모든 정부 지출이 실시간으로 추적이 가능해지며 감사 과정도 더욱 간소해질 전망이다. 도지와 미 재무부는 공동조사 끝에 연간 1000억 달러의 정부 재정 누수가 있음을 발견을 했고요. 특히 이 중에 500억 달러 정도가 부적절한 지급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됐답니다. 머스크는 잘못된 신분증이나 사회보장 제도가 없는 수급자들에게 복지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고요. 이에 따라 정부는 모든 정부 지출에 카테고리 코드 부여, 지출 목적 명확화, 부정수급자 명단 업데이트 주기 단축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연간에 한 차례 갱신되던 부정수급자 명단이 앞으로는 일주일에 매주 업데이트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이제 코인으로 돈을 벌어본 사람이고 사업가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지금 정부 효율성 부서의 장으로 있잖아요. 이 장에서 굉장히 정부에서 쓸데없는 세금, 악성 세금들을 블록체인 기술로 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비트코인을 기반한 블록체인 기술들이 이제 실생활 전반, 아니 국가의 한 국고 시스템에도 쓰여질 전망이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때 아마도 이제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이 없으면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을까.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우리 비트코인도 보고 가겠습니다. 비트코인 날봉 차트 가져와 봤습니다. 거의 3달째 이 박스권 내에서 좀 지루한 상승과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위쪽도 지금 2번이나 리테스트를 해줬고요. 아래쪽으로도 3번 리테스트를 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현재는 좀 수렴 기간으로 접어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구간에서는 아래로든 또는 위로든 아주 큰 유동성이 생기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저러한 문제로 단기적으로는 비트가 도미넌스도 같이 좀 오르면서 알트코인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죠.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현재 한 12%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3번이나 리테스트를 해주었던 이 91K 구간, 이 구간을 밑으로 좀 이탈을 하게 된다면 정말 좀 크게 빠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도 되지만, 최근 RSI도 좀 많이 낮춰준 상태고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나치게 과열됐던 이런 지표들을 좀 식혀주는 모양새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며칠 전에 역대급 대규모의 청산 때도 생각보다 비트코인이 많이 안 빠졌습니다. 굳건히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 보니까 저는 하락보다는 좀 상승이 모멘텀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알트코인들이 좀 많이 빠지면서 털리는 개미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이렇게 좀 대량으로 털릴 때 슬슬 돈 벌기 좋을 때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지금의 상황 또한 본인의 인사이트로 가져가셔서 곧 있을 상승 때 멋지게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 하게 되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유익한 영상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